책임감이라곤 일도 없는 남편 때문에 이젠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4년째인데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남편이 아이를 싫어해서 처음부터 낳지 말자고 했었고 저도 살다 보니 철이 없는 남편 모습을 보며 이런 사람과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었어요. 아빠가 되기엔 한참 부족한 사람이고 그나마 남편으로서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최근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같이 살았던 4년의 시간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건지, 저는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허망한 마음만 자꾸 생기네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편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데 결혼하고 지속적으로 저한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을 하길 원하더라고요. 제 연봉이 3,500만 원 정도고 남편 역시도 보너스까지 다 포함해야 4천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대체 우리가 아이도 없이 살면서 왜 내가 전업주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 절대로 고생 안 시킨다고 했잖아.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편하게 쉬어. 아니, 이런 이야기는 연봉을 한 1억 정도 벌어오면서 해야 하는 말이 아닌가요? 저희가 양가 부모님에게 재산이 많아서 결혼할 때 집을 한 채 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물려받을 만한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나마 아이라도 안 낳을 생각이니 양육비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아직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무작정 저보고 쉬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대충 웃어넘겼지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일 그만두란 소리를 반복하고 최근에도 남편이 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저보고 빨리 퇴사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랍니다. 남편 월급 세금 떼고 나면 300만 원 정도 받아오는데 뭐 굳이 살라고 하면 그 정도 돈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죠. 집 살 생각도 포기하고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해버리면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외벌이로 못 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풀리겠어요? 거기에 시댁은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고 솔직히 형편이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서 예전부터 계속 잔병 치레를 하시고 1년에 한두 번은 큰 병원에 다니실 정도로 편찮으십니다. 항상 시어머니 건강 문제는 저희 부부에게 커다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작년에 크게 한번 아프시고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워낙 약하신 분이라 결혼 전부터 남편은 홀로 남은 어머님을 너무 모시고 살고 싶어 했지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럴 거면 애초에 나랑 결혼하지 말고 다른 좋은 여자 찾으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양보해서 신경 좀 더 쓰면서 그냥 자주 찾아뵙는 정도로만 협의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문제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 친정부모님도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중에라도 절대 어머님의 병수발을 들지 않을 거라 했고 남편이 다른 형제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병원이나 전문 간병인을 두자고 했죠. 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환절기만 되면 아프셨다 하고 아버님이랑 이혼하신 뒤로 한참 술을 많이 드시면서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4년이나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약해지셨고 지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긴 해요. 부모가 쇠약해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더 사실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병간호를 하고 싶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 본인이 직접 한다면 모를까 제가 희생해가며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결혼하고 처음부터 자꾸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 하고 집에서 살림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이유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프게 되면 저한테 간호를 맡기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아마 제가 남편 말을 듣고 진작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력을 상실했다면 아마 남편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고 시켰을 때 거절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친정부모님은 어느 정도 노후가 갖춰져 있으시지만 시어머니는 아예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신 적도 없고 그래서 노후 준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 월급에서 어느 정도를 시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보내드려야 했고, 거기에 어머님이 또 자주 아프시니까 일을 꾸준하게 하실 수가 없어서 생활비 지원을 떠안고 살다시피 했어요. 남편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50만 원, 때로는 80만 원, 100만 원까지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려야 했었고, 어머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이 용돈 보내드리는 걸 가지고 잔소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아직 젊고 당장 가진 것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남편도 함께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절대 안 모시겠다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지 남편은 차마 저한테는 엄마 병간호를 해달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해달라고 했어도 제가 직장 다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 사정이 딱하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남편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아픈 시어머니 병수발 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기한을 정해두고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아니라 제가 직장 다니면서 시댁과 병원을 오가며 어머님 뒷바라지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도 없지만 제 스스로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어머님 병수발은 절대 못 들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더 감당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머님을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것까지는 제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선택은 정말 의외였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병세가 진행되고 혼자 사실 수 없을 정도로 아프시더라도 요양원만큼은 절대 못 보내겠다며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본인이 어머님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뭘 할 수 있냐, 어머님 혼자 식사하시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 옆에서 하루 종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그때 하는 말이 자기가 직접 병간호를 하겠다네요. 당신한테 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다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모실 테니까 당분간 생활은 당신 월급으로 해야겠다. 정말 너무 극단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시아버님이 집을 나가시고 어머님이랑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어머님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고 계셨을 때 제대로 살펴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한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그때 이혼하시고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독에 빠져서 살았는데 별로 좋지 않던 건강을 그때 더 많이 해치게 된 것도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조금 더 혼자 사시는 어머님을 신경 쓰고 자주 찾아뵙고 했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많이 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방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남편 나이 이제 30대 후반인데 회사에서 작년에 과장 달고 앞으로 한참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능력이 특출나거나 대단한 자격증을 지닌 것도 아니라 그저 회사에서 열심히 오래 일을 해온 것 말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 병간호를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원래 예전부터 제 남편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랑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기뻐하고 축하하시는 것보다 애지중지 키워놓은 아들 뺏겼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이 더 먼저 앞서는 분이셨어요. 능력 좋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아들,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절망에 빠져 살던 어머님에게 있어서 저희 남편은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거리였고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제가 어머님 눈에는 절대 성에 안 차는 모자란 며느리였죠. 그나마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 집에 못 찾아오셔서 망정이지 건강하기라도 하셨다면 시어머니 지옥에서 결혼 생활할 뻔했어요. 원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애초에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분이라서 남편이 저와의 결혼 생활을 내던져버리고 어머님 병수발 든다고 하면 두 손 들고 환영하실 분이라 생각해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효자가 멀쩡히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자기 엄마 병수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처음엔 진짜로 일을 그만둘 생각까진 없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할 줄 알았을 텐데 그건 저희 두 사람이 사이라도 좋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차라리 제가 남편이랑 안 살면 안 살았지 절대 시어머니 병수발은 못 들겠습니다.
남편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일을 그만두겠다, 자기는 회사 때려치우고 어머님 댁에서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겠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 언제쯤 그만두려나 진짜로 때려칠 생각이 있긴 한 건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만둘 생각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것 같았습니다. 듣다 저도 짜증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당신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모실 거면 나는 그냥 친정 가서 살고 있을래. 이게 결혼 생활 맞는지도 모르겠고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같아. 하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며 시어머니가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밖에 못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진짜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일을 그만뒀다면서 앞으로 정말 어머님 병간호에 전념하겠답니다. 솔직히 진짜로 회사를 그만둘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그 회사 다닌 지 10년도 넘었고 나중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 해도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맘대로 하라고 소리를 치긴 했었지만 진짜 때려치울 줄은 몰랐어요. 당장 매달 나가야 할 돈도 있고 어머님 아픈데 병원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더니 이제 제가 혼자 돈을 버니까 우리 가족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네요.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거나 남편이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땐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여 살렸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옆에서 병간호한다고 진짜 사표 쓰고 때려치우는 놈이 세상에 우리 남편 말고 어디 있나 싶습니다. 한참 더 벌어야 하는 나이고 우리 앞길이 9만리인데 진짜 이 인간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저는 원래 생각대로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짐 싸서 집을 나와버렸죠.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붙들었지만 이 집안일에 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인간이 진짜로 일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건 말건 이제부터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남편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본인이 책임져야죠. 처음에 제가 집 나간다고 했을 때 당황해서 나가지 말라고 붙잡더니 이틀 뒤에 짐 가지러 다시 갔을 때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너는 우리 엄마 돌볼 생각이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너 대신 내가 한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남편 말대로 누군가 어머님을 돌봐야 한다면 남편이 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근데 요즘 세상에 꼭 저희 둘 중 하나가 생업까지 포기해가며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 근처 가까운 곳에도 좋은 요양병원이 많이 있고 어차피 어머님한테 매달 용돈 생활비 드리던 걸 생각하면 그 돈으로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편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진짜로 남편이 일을 그만두는 건 저와의 결혼 생활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으로서의 신의를 상실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던 제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며칠 안에 제가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나 봐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먼저 제가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더니 남편이 참지 못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생각이냐, 언제까지 친정에서 지낼 거냐고 묻길래 나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혼할 생각이니까 너는 너대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고 했죠.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아빠도 우리 엄마를 버렸는데 나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하면 자식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이해해줘야지. 라고 하길래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 못하겠고 이해할 생각도 없으니까 이혼하고 각자 방식대로 살자고 했습니다. 차마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었는지 뒤늦게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제 마음이 떠났어요. 예전부터 철없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고 이 사람은 아빠가 될 수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정말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고 즉흥적인 이런 모습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이라면 좀 더 본인과 제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길 바랬는데 앞뒤 안 가리고 맘대로 저질러버리는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 맘대로 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앞으로 혼자서 맘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상황이 저도 안타깝긴 한데 그 두 모자를 제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싶진 않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2살 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초반 전업주부입니다. 원래부터 전업주부는 아니었고 아이 낳고 키우면서 임시로 일을 쉬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언제든 현업에 복직이 가능한 일이라서 2년 육아휴직 기간을 꽉 채우고 조금 더 아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당분간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 몇 시간씩 아이를 보내고 있고 내년쯤부터 종일반을 보내게 되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원래 제가 쉬고 있으니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아이가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린이집에 가면 거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것도 있을 테고 제가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적인 선생님들께서 잘해주실 거라 믿고 하루에 6시간 정도 맡기고 있어요. 저도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를 위해서 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주제의 아이도 똑바로 못 보고 어린이집에 보낸다며 저한테 불만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도와주실 것도 아니면서 잔소리만 하는 어머님 때문에 솔직히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만 보면 너가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엄마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 임신하고 있을 때 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어머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아팠어요. 임신 중독증이 생겼고 그로 인한 갑상선 저하까지 함께 왔었는데 문제는 제가 출산할 때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서 10시간이 넘도록 고생을 하는 난산이었다 보니 임신했을 때는 물론이고 아이 낳고 나서도 회복이 늦게 되면서 제 몸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이 낳기 전에는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따로 헬스도 매일 하고 필라테스 같은 것도 하면서 나름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제 또래 여자들에 비해 체력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것도 큰 고생 안 할 줄 알았었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워낙 몸이 많이 축나서 그런지 아이 낳고 난 이후로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쉽게 피로해지고 매일 찾아오는 무기력증에 때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잠이 미친 듯이 몰려와서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눈을 안 붙이면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난산 때문에 갖게 된 만성 허리디스크와 꼬리뼈 탈골 때문에 산후조리 이후로도 1년 정도를 도수 치료받으러 다녔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봐야 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고 해도 친정엄마를 불러서 아이를 잠시 맡겨놓고 나가야 했어요. 이제는 어린이집에 몇 시간씩 아이를 보내놓을 수 있으니 낮에 그 시간 동안 운동도 할 수 있고 제 볼일을 보러 다닐 수 있어서 생활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이런 제 모습이 탐탁치 않아 보이나 봐요. 올해부터 제가 아이를 아파트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항상 어머님이 저를 만나면 하시는 소리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애도 똑바로 안 보면 너가 하는 일이 대체 뭐냐고 하십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회사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일 그만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던 것도 안 보내고 집에서 똑부러지게 아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 팔자 편하자고 벌써부터 남의 손에 아이 맡기고 있는 걸 보면 제대로 된 애엄마가 맞냐 하시네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자면 어머님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어린이집 잘만 보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아이 엄마들은 전부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하루에 6시간 아이 맡겨놓는 시간을 제외하면 제가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어요. 전문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임신 8개월쯤 배가 너무 불러와서 다니던 회사에 출산휴가를 낸 채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울 준비를 하면서부터 난리였어요. 점점 배도 부르고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뻔히 제가 쓸 수 있는 휴가를 쓴 건데도 어머님께서는 본인 아들이 혼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임신한 저한테 집에서 놀지만 말고 가게 나가서 일 좀 도우라며 재촉하셨죠. 남편은 작게 자영업을 하고 있고 엄청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 월급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로 벌어서 우리 세 식구 충분히 먹고 살고 남는데도 어머님은 항상 나가서 일을 도와주라며 난리셨죠. 사실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회사 그만두고 남편 가게나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벌어봐야 얼마나 버니? 그냥 둘이서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아? 가게에 사람 하나 덜 쓰면 그만큼 남는 것도 많아지고 직장인 월급보다는 가게 매출 올리는 게 빠르지. 하지만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 남편과 제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일단 부부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 받고 부딪히는 일도 많아질 거고, 남편은 제가 매장 일을 돕는 것보다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걸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신혼 초반에는 아직 남편의 가게가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이라서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벌어오는 월급이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남편이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바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어머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아이 없이 신혼생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왜 빨리 애 안 만드냐고 닥달을 하셨습니다. 저보고 너가 회사 다니느라 힘들게 사니까 애 생각 안 나는 거라며,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낳으라고 하시던 분이에요. 너가 회사에서 월급으로 벌어봐야 얼마나 버냐? 네 남편이 능력 있는데 여자는 집에서 애 낳고 뒷바라지를 해야지. 어이구 답답하다 진짜.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 하시고, 최근에 아이 낳고 집에서 애 키우고 있으면 나가서 일하라고 하시고, 이쯤이면 저희 어머님은 그냥 제가 못마땅하고 싫은 게 아닐까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집에서 애 보면서 살림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이가 좀 더 크고 혼자서 어린이집 종일반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머님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직장을 다시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결혼 생활이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온다지만 저도 제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돈 벌어서 생활비도 보태고 제가 능력이 있어야 집안에서 당당하게 제 할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어머님이나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 주말에도 어머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손주 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잠시 들렀다가 그때 하시는 소리가 며느리가 평소에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다면서. 너 이렇게 있을 거라면 남편 가게 가서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해.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내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가게 일이 바쁘긴 해도 막상 제가 가게에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아이 낳기 전에 남편 가게 직원 하나가 무단결근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나가서 하루 일을 도운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와서 일을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직원 출근 못한다고 다급하게 전화 받고 나가는 모습에 저도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자진해서 도와주러 나간 거예요. 그때 몸도 무겁고 힘들었지만 남편 가게에서 예약 전화도 받아주고 음식 포장도 도와주고 나름 열심히 했었거든요. 한 3시간 정도 바쁜 피크타임에 가서 일을 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임신 중이라 그런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오늘 도와준 건 너무나도 고맙지만 앞으로 제가 가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 하더라고요. 아내와 같이 일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몸도 힘든 사람이 가게에 왜 나오냐면서 그냥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다시 도와주러 간 적은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어머님이 제가 남편 가게 도와주러 나간 걸 뒤늦게 아시고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 둘이 같이 일하는 거냐? 잘 생각했다. 애 낳고 나면 회사 그만두고 그냥 둘이 같이 일을 해. 그 시기가 제가 임신 8개월이었고 회사에는 출산휴가를 일찍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몸 상태나 뱃속에 있는 손주도 생각 안 하시고 본인 아들이 힘들까봐 나가서 일을 시키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 여자가 돈도 얼마 못 벌면서 밖으로 왜 싸돌아다니냐고 하시면서 집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하라 하시고, 그래서 애 낳고 집에서 육아하고 있으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전부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너는 맨날 방구석에서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저도 앞으로는 다시 회사에 다닐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모습도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애엄마가 모성애도 없어서 벌써부터 남의 손에 맡겨놓으면 애가 걱정도 안 되냐고 하시는데, 진짜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애 없고 직장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남는 시간에 남편 가게에서 일도 하면서 육아와 집안일 모두 직접 혼자 다 하는 슈퍼우먼을 원하시는 건가요?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 성격이 원래 좀 유별나니까 그거 다 받아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뭐라 하던지 무시해버리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중간에서 남편이 몇 번씩이나 우리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어머님한테 말한 적도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의 저런 성격을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얼마 전 찾아오셔서 아이 어린이집 맡겨놓고 집에서 놀지 말고 남편 가게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하시길래 이제는 그 말씀 새겨듣기로 했어요. 어린이집에는 양해를 구하고 잠시 쉬기로 했고 말씀대로 남의 손에 아이를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저는 우리 아이를 시어머니 댁에 맡겨둡니다. 친정이 더 가깝고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애를 너무나도 잘 봐주셨지만 괜히 엄마 힘들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이 데리고 시댁 찾아가서 저 오늘부터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 가게에서 일할 거니까 하루 종일 애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어린이집 안 보내고 왜 나한테 데려왔냐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 기억이 안 나세요? 어머님께서 왜 어린애를 남의 손에 맡기냐고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안 보내기로 했으니까 낮에 저희 일 나가면 어머님이 봐주세요. 라고 해놓고 무작정 아이 맡겨두고 남편 가게로 출근했어요. 점심 장사 시작하는 11시부터 저녁 장사가 대충 마무리되는 8시까지 남편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그 뒤에 저만 먼저 퇴근해서 시댁으로 아들 데리러 갑니다. 집에서 밤새 푹 자고 팔팔한 상태의 아들이라 하루 종일 할머니랑 신나게 노는 것 같더라고요. 길지도 않고 딱 3일 동안 그렇게 맡겼더니 어머님이 왜 너희 친정엔 안 맡기고 자기한테만 데려오냐 하시네요. 우리 친정엄마는 애초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맞다고 하셨고 어머님께서 이래저래 불만이 많았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이 다 책임지시는 게 이치에 맞다 했습니다. 아까 뉴스 보니까 애들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더라. 내가 이제 뭐라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 라고 하시길래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직 너무 어리니까 남의 손에 맡기지 말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남편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니까 어머님께서도 매일 우리 애 봐주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 낳고 2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애를 봐주신 적이 정말 손에 꼽아요. 맨날 약속 있다며 도망 다니고 어머님은 친구분들이랑 등산에 쇼핑에 잘만 놀러 다니시면서 꼭 우리가 애 좀 봐달라 하면 아프다 어쩐다 온갖 핑계를 대고 거절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는 친정엄마가 거의 다 봐주셨는데 이젠 우리 엄마한테 그런 부탁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아이 맡길 일 있으면 시댁에 다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맡길 생각이죠.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평생 나가서 일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전업주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주부로 평생 사셨고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해보셨지 본인 스스로 나가서 돈 한 푼 벌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았으면서 저보고 여자가 나가서 얼마나 번다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나 보라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고 집에서 애 보고 있을 때는 놀지 말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제가 남편 가게로 매일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머님이 더는 애 못 봐주겠다고 자기가 애 보는 기계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에 남편도 폭발해서 그럼 애 엄마가 집에서 애 잘 보고 있을 때 엄마는 왜 그렇게 와서 못 살게 굴었는데? 엄마가 며느리 보고 나가서 돈 벌라고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아픈데도 가게 나와서 일하고 있잖아. 엄마는 대체 뭐가 불만인데? 라고 크게 화를 냈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겠죠. 그날 저녁 시댁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앞으로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던지 집에서 애를 보던지 전적으로 알아서 하고 엄마는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다시는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밥 먹여서 출근시키고 오전에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제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남편 가게에 출근했다고 한 그 일주일 동안 매일 가게로 출근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제가 식당 나와봐야 신경 쓰여서 방해가 되고 어차피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할 일도 없다면서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애 맡겨두고 그 길로 남편이 차 돌려서 저를 친정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TV도 보고 편하게 쉬다가 저녁 때쯤 아들 찾으러 시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생활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도저히 못하겠다며 백기를 들고 항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의 아이디어였지만 이렇게 잘 먹힐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덕분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 근처도 안 오시네요. 애 낳고 집에 있은 뒤로 이렇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던 적이 처음입니다. 내년에는 아이를 종일반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인데 그때까지 아픈 곳 없이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만에 하나라도 어머님이 또다시 저한테 놀고 먹지 말고 일하라며 잔소리를 하면 바로 시댁에 아들 맡기러 달려갈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걱정이라곤 없이 순탄하던 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시댁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제 선택이니 어디 하소연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인정하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살던 여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했었고 6.25 전쟁이 끝난 뒤로 하신 사업이 잘 풀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한 번도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사실 정도로 바르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특히 아빠는 공무원 중에서도 직급이 많이 높으시고 어느 부서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종종 뉴스 인터뷰까지 하면서 TV 출연도 하실 정도로 시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의 신상이 다 털릴 것 같아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과 건물,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엄청 부자는 아니었어도 20년 전부터 부모님 휴가 때면 항상 해외여행을 다녔고,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작은 자동차를 받아서 20살 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저희 가족 모토가 남한테 원한 사는 일은 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아빠의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고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도 하나 낳아서 새 식구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저희 시댁은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고 남편은 3남 2녀 중에 셋째라서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의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그리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과 함께 집안 농사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그 동네에서 1등을 했더니 고등학교 때부터는 시골이 아닌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대요.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처리된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 진출을 할 수 있었죠. 20대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희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요.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자꾸 보면서 사윗감으로 점을 찍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빠의 큰 실수가 아닐까 싶네요. 결국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건 저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쓸데없이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도 않았고 시댁 상황도 뻔했기 때문에 친정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남편 돈 5천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으로 혼수 맞추고 결혼식 신혼여행 등 필요한 곳에 쓰면서 결혼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 1년, 고등학교 3년을 미국에서 사시는 고모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었고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었고 사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예 미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4년 정도 살다 보니 저는 그냥 토종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일부러 한국인들보다는 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제 스스로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도 너무나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결국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국행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부모님 옆에 살면서 한국으로 왔던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그 4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영어 하나만큼은 10년 산 사람만큼 할 수 있게 되었고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직업도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랜서, 통역 번역 일을 구할 수 있었고 일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300~400만 원은 벌 수 있는 일이에요. 남편도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월급을 벌어오고 저도 남편 못지않게 벌고 있으니 부부의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은 뒤로는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시는 걸 도와주셨고 저는 아들 봐주시는 수고비로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시댁에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남편이 버는 월급으로 대부분 저축을 했고 제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양가 부모님들을 챙기고 우리 세 식구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해주셔서 그런지 다른 대출이나 빚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 벌면서도 항상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용돈을 보내드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시댁에서는 늘 저보고 복덩이 며느리라 하면서 대접해 주셨고 저도 남편만큼 돈을 잘 벌고 있었으니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댁 식구들 집안일에 휘둘리는 것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만 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제가 소속되어 꾸준하게 일거리를 받고 있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고 몇 달치 일을 해준 돈도 떼먹히고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제 이력서를 돌리고 일거리를 찾아봤지만 예전만큼 수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회사에 취직해서 주 5일 이상 매일 출근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지만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었고 그 이유는 아이의 유년기 시절은 제가 옆에 항상 붙어있고 싶었습니다. 아이도 그때쯤 유치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도 벌긴 벌었지만 남편의 외벌이 생활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하루아침에 제 일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몇 달 일을 해준 임금까지 떼어먹히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손 놓고 포기한 채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 과외라도 하는 중이에요. 이건 역시도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었고 매달 학생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수입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 과외로 1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과외를 더 늘리고 싶어도 아이 유치원 끝나면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집안 살림마저 아예 손에서 놓고 살 수는 없어서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건 힘들겠더라고요. 아무튼 부부가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벌다가 저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전과는 돈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제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집에서 아이를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친정엄마한테 예전만큼 아이 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에만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친정에는 보내드리던 용돈을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상황에서 안 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혼 초부터 하던 일이라 한순간에 용돈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용돈을 보내주던 말던 전혀 상관도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결혼할 때 집도 사주셨고 우리 엄마가 아이 보는 걸 많이 도와주셔서 100만 원씩 보내드렸던 것이었죠. 이제는 우리 부부 벌이가 줄어서 예전처럼 똑같이 드릴 수는 없고 형편이 비교적 괜찮은 친정 대신 시댁에만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엔 제 수입이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시댁에서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밖에서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도 못했으니 이제부터는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라면서 압박을 주기 시작했고 점점 저를 간보시면서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고생하는 며느리니까 설날 추석 명절 외에 집안 재산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집에서 논다면서 시댁 제산 날에도 꼬박꼬박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시댁 제사에 참석하라 해서 남편은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저 혼자 시댁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거기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며 시댁 식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 용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50만 원이 좀 적다는 식으로 말하시길래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친정에는 한 푼도 못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네 집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 너희 친정까지 챙겨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한테는 5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어버이날이나 생신 명절 때마다 추가로 얼마씩 더 드렸으니 실제로는 더 됩니다. 하지만 용돈 드린 것에 비해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결혼할 때도 집이 어렵다는 핑계로 보태준 것도 한 푼 없으시고 제가 우리 아이 낳고 나서 역시도 친정엄마가 도와줬지 시모는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쁘게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부터 시댁에 아무런 도움드릴 필요도 없었는데 제 나름대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용돈을 드렸다가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보내던 용돈도 그렇고 제 수입이 줄어든 지금에 와서 역시도 책임감 때문에 시댁 용돈만큼은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친정이 돈이 많건 적건 결혼할 때 집을 해주셨으니 더 많은 걸 바라는 건 욕심이고 아이 낳고 사는 어른인데 먹고 사는 생활은 저희 부부가 버는 돈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 와중에 시댁에 드리는 50만 원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님에게는 제가 찌르면 얼마든지 돈이 나오는 꿀단지란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잘 살고 있는 자식 내외한테 뭔가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받기만 하려고 하니 이제는 저도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안 그래도 요즘 벌이가 시원찮은데 아이는 한 살씩 먹어가면서 집안에 돈 나갈 곳은 산더미 같으니 이제는 친정이고 시댁이고 똑같이 용돈 끊겠다 했어요. 어머님, 따지고 보면 우리 친정엄마가 애도 봐주시고 저희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용돈을 드리더라도 어머님보다는 친정에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돈 잘 벌 때는 아무 말씀 없이 주는 덕만 보시다가 이제 와서 어머님 아들 외벌이 탓하시면서 친정 용돈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셨는지 굳은 얼굴로 입을 쿡 다무셨어요. 남편이 5형제 중에 장남이기라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5형제 중 셋째고 위로 형이 하나 누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면서 형제 중에는 가장 많이 챙겨드렸고 다른 형제들이 얼마씩 어머님께 용돈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보통 줘봐야 20만 원이나 많으면 30이라고 남편을 통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저희가 가장 많이 챙겨드린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정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으니 갚아야 할 대출금도 없고 우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니까 시부모님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에서 보내드렸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기분이 너무나도 나빴지만 어쨌든 그날 제사는 대충 끝까지 마무리하고 자고 가라는 시부모님의 말을 무시한 채 한밤중 늦은 시간에 운전해서 집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집에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방금 전 어머님께 들었던 내용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전부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거의 울상이 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게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전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거의 30분 동안 통화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부모님 용돈은 드리지 말자. 대신 그 돈을 장인장모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움받고 사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 챙겨달라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소리야. 무슨 전화를 하고 돌아왔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돌아온 모양이에요. 저와 결혼하고 그동안 처갓집에서 지원해주는 걸 받기만 하고 항상 장인장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면목도 없이 살았는데 이 정도로 형평성에 안 맞는 상황에서도 제가 늘 시댁 친정 차별 없이 똑같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너무 고마웠답니다. 하지만 자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고 저한테 면전에서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시댁을 챙기는 일은 그만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나 명절 같은 집안 행사에 일일이 불려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얼굴 보기 싫었는데 이건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돈을 드리거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댁 행사에 참석하고 도와드리는데 고마워하는 마음은커녕 당연하다 생각하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저희 부부가 굽히고 넘어가긴커녕 둘 다 강하게 나갔더니 뒤늦게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큰신우한테까지 전화가 왔고 어머님은 이제 와서 자기가 조금 잘못 생각했다며 미안하다 하시는데 제 마음은 이미 시댁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착한 며느리 흉내는 그만하고 원래 성격대로 제 자식과 친정부모님이나 더 챙길 생각이에요.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편 말대로 아예 무시하고 살까 하다가 그냥 설날 당일 아침에 내려가서 차례만 지내고 얼굴 비추고 올라올 겁니다. 예전처럼 바보같이 용돈까지 줘가며 시댁 제사 안 따라다닐 거고 다른 기념일 날도 챙겨드릴 생각 전혀 없어졌네요. 남편부터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동안은 순전히 제가 좋아서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챙긴 건데 욕 먹으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눈에는 다 똑같은 며느리였을 뿐인데 뭘 잘 보이겠다고 제가 동네 아파트 아이들 과외까지 해가면서 용돈을 챙겨드리려 했는지 이제 와서 정말 회의감이 드네요. 사람은 원래 잘해줄수록 더 염치가 없어지는 건가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지난 1월 23일에 건강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내내 뱃속에 아이를 품고 만날 날만 기다려왔고 드디어 엄마가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을 때는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가 다 있나 싶었는데 막상 제가 아이를 직접 낳아보니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제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낳고 이제는 남편과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본격적인 육아를 해보기도 전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보고 너무 싸가지 없다고 욕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하나 더 있고 그 신우 역시도 진작에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사는 중입니다. 시댁에는 1년에 제사 2번 그리고 추석 설날이 되면 명절 차례상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차리는 편이에요. 명절에 찾아올 별다른 친척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음식 준비 하나만큼은 최소 장정 20명은 먹을 정도로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부터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똑같이 하는 거라는데 요즘엔 친척들도 거의 모이지 않는 와중에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매번 제사나 명절이 짜증나고 힘들긴 해도 전부 해봐야 1년에 4번이니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는 편이고 제가 시댁에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친정 부모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어요.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냥저냥 참고 할만하더라고요. 문제는 시부모님이 연세를 먹어가고 시댁집이 좁고 낡아서 그런지 재작년부터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사 지내기 싫은 며느리 입장에서 그 제사가 저희 집 거실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 전혀 달갑지 않았죠. 그런 제사정과는 상관없이 시어머니가 반강제로 밀어붙이고 남편도 중간에서 자기 엄마 눈치 제 눈치 보느라 쩔쩔매고 있길래 그냥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해버렸어요. 대신에 나중에는 제사든 명절 차례상이든 전부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남편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짜 나중에는 다 없애버리긴 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명절과 제사를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제가 음식을 나눠서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이후에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건너오셔서 제사를 지냅니다. 처음엔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스트레스였지만 막상 해보니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시댁까지 갈 것도 없이 저희 집에서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신우는 설날 추석 명절 때는 본인 시댁 가느라고 안 오지만 제사 때는 종종 참석합니다. 음식을 따로 준비하진 않고 쌍둥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차려져 있으면 저녁에 애들 데리고 오죠. 어차피 신우가 음식도 잘 못하고 특히 그 집 아이들 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안 오는 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애들이 한참 말썽 부릴 나이라 제가 전 부치고 있으면 옆에서 하나씩 주워 먹고 그러다 물건 건드려서 쏟고 뒤집어 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준비 다 되면 저녁 늦게 건너오라고 해요. 신우 도움 없이 어머님이랑 제가 음식 반반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애들 데려와서 저희 집 개판 만들어 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집에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한 적이 있는데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서 그 뒤로는 그냥 준비 안 도와줘도 되니까 천천히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친정의 딸만 둘이라서 제사 지낼 때 남편이 같이 와서 음식도 준비해주고 제사 모시는 거와 뒷정리까지 형부랑 남편이 다 도와서 하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시댁 제사 지내는 것에 큰 불만을 표한 적은 없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인데 이번에는 제가 몸 상태가 이러니까 과연 어떻게 명절을 보낼지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 연휴에도 제가 조리원에서 보낼 것 같아서 저 없이 어머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올해 설날 차례는 없이 그냥 넘어가자 하시더라고요. 여태껏 제사 명절을 걸은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무슨 일인가 싶었죠. 맨날 입만 열면 제 남편이 몇 대 손이고 집안이 보기보다 유서가 깊은 집안이라고 자랑을 그렇게 하셨으면서 명절 차례가 맘대로 건너뛰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많아서 혼자 차례상 차리는 것도 힘에 부치시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누워있으니 명절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시더군요. 저 작년 추석에 임신하고 배가 나온 상황에서도 군말 없이 제가 해야 하는 일 다 했어요. 남편이 어머님의 그 이야기 듣고 조금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 엄마, 며느리 없다고 차례 안 지내도 되는 거야? 그럴 거면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으면서 이제 며느리 없다고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머님은 자기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네요. 남편은 이참에 집안 제사 싹 다 없애던가 아니면 며느리 없이 자기들끼리라도 차례 지내자고 했더니 어머님은 이번만 넘어가고 4월에 있는 제사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진짜로 저 없이 혼자 하는 것이 애지간히도 싫으신가 보다 생각했었죠. 남편이 저한테 너무 민망해하면서 세상에 며느리 없다고 집안 행사가 안 돌아갈 정도면 콩가루 집안이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제사건 명절이건 조상 모시는 일도 하지 말자고 했죠. 솔직히 혼자 힘들면 올해만 누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될 거 아냐? 며느리 하나 불참한다고 안 해버리면 그게 더 우스운 꼴 되는 거지. 이래놓고 4월에 할아버지 제사는 또 지내자고? 난 그 꼴 못 보니까 할 거면 거르지 말고 다 하던가 아니면 이참에 다 없애. 남편이 신우 이야기까지 꺼냈더니 잠시 후에 신우까지 끼어들어서 남편 대 시댁 두 모녀가 서로 한참을 싸워댔습니다. 자기들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언젠가 이 집안 재산은 전부 며느리한테 물려줄 건데 제가 없으면 굳이 자기들이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말하네요. 차례 음식에 며느리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솔직히 저희 집안 조상도 아니고 왜 제가 없다고 못한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성질이 나서 그럼 그냥 때려치라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집안에는 제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한참 싸우다가 별 소득 없이 돌아가 버렸고 그날 저녁에 신우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는 아까 그 상황에서 할 말도 없어? 아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입 꾹 다물고 있더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더니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면 시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차례를 못 지내겠다고 하는데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지. 아까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하는 겁니다. 제 앞에서 그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제가 표정 관리를 좀 못했나 봐요. 며느리가 없으면 제사 못 지내겠다는 그 집안 두 모녀들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빴던 게 사실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서로 피곤하게 말 빙빙 돌릴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남편처럼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솔직히 저희 집안 조상님들도 아니잖아요? 제가 없어서 어머님 혼자 못하시면 형님이라도 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내러 시집 온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제가 이 집안에 제사 준비하러 들어온 거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과 맞벌이하면서 시댁 제사 있는 날에는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항상 건너가서 제 몫을 다했어요. 사실 저희 집안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시댁 인간들 때문도 아니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남편 집안 조상들에게 고마워서도 아닙니다. 남편이 친정에 정말 성심성의껏 잘하고 우리 아빠 제사 때 형부랑 둘이서 얼마나 친정엄마를 잘 챙기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이쁜 짓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시댁 집안일을 모른 척하고 살겠어요? 절대 이 집안 며느리 노릇하는 게 좋아서 신우랑 시어머니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남편이 예뻐서 남편한테 받은 게 고마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죠. 신우가 아까 했던 말 중에 가장 열받았던 게 며느리가 만들어야 차례 음식에 정성이 들어간다는 그 말인데 신우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전화 마무리 지었어요. 형님은 본인 집안 조상님 모시는데도 음식에 정성 하나 담으실 줄 모르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제 남편이 맹하고 멍청해서 처갓집 제사까지 지내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안다고 저보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우랑 시모가 왜 저런 반응인지 사실 알 것도 같아요.
처음 시집와서 저를 골탕 먹이고 흠집을 잡으려고 제사 음식을 전부 저보고 준비하라 시켰는데 제가 손이 좀 야무지고 어려서부터 엄마 도와서 많이 했거든요. 음식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담아놓는 것도 좋아해서 전 부치는 것만 해도 동그랑땡 동태전뿐만 아니라 색깔 넣어서 화려하게 여러 가지로 부쳐냅니다. 시집와서 첫 제사 때 어디 한번 너가 알아서 전 붙여봐라. 하시길래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색색깔 전만 8종류로 붙여서 소쿠리 위에 예쁘게 모아놨었는데 그걸 남편이 보고는 우와, 우리 와이프 음식 솜씨 장난 아니네. 난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봐.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사진을 찍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정성스럽게 잘해줘서 고맙다면서 우리 친정집 제사 때도 남편이 열심히 도와줍니다. 제가 붙여놓은 그 전 사진을 남편이 일가 친척들에게 다 자랑하면서 보여줬는지 그때 친척 어른들이 집안에 손야무진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 며느리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아마 시어머님도 그때 이후로 기가 죽어서인지 제 앞에서 전을 안 붙이시고 원래 음식 솜씨 없던 신우는 그 모습이 안 이꼽게 보였나 보죠. 어쨌든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말던 제 입장에선 이제 시댁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는 원래 별로 말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 문제에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시고 남편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꽤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차례 안 지내고 앞으로 제사 안 지내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성묘하러 갔다 오면 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나중에라도 남편을 위해 할머님 할아버님 제사는 작게라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주신 것 하나 없고 남편이랑 제가 모아둔 돈으로 반반 결혼했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 시댁에 크게 서운한 거 없이 살았었는데 저 없어서 일할 사람 없다고 명절 차례상 하나 못 차린다고 말하면서 일하는 일꾼 취급하는 것이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남편이 시모와 신우에게 며느리는 당연하게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저도 남편에 대한 의리와 도리로 지금까지 시댁제사 준비를 해드린 거지 일꾼 취급 당하면서 하찮은 취급 당하기 싫어요. 시댁 집안 행사는 제가 며느리니까 그동안 당연한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고 내키는 것만 하겠다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던 명절이던 어차피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알아서 할 건데 만약에 시댁에서 간섭을 하고 저한테 억지로 하라 마라 강요하시면 앞으로는 모든 시댁 일에 손을 떼겠다고 했어요. 제가 하는 말에 신우나 시모도 할 말이 없었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신우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는 그 싸가지 어디서 배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집안 식구들이 이제 더 이상은 무섭지도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인데 제가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명절에도 신우는 본인 시댁에 가서 음식 같은 건 전혀 안 해요. 자기는 애봐야 한다 힘들다 못한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 피해 다니고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답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아줘서 본인 시부모가 자기 말에 꼼짝 못한다면서 그걸 평소에도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는데 지는 그따위로 해놓고 왜 나한테는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며 호통을 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에 똥 묻은 건 볼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흠집만 지적하기 바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뭘 잘못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앞으로는 시댁제사나 명절이 되더라도 제가 딱 하고 싶은 만큼만 준비할 거예요. 절대 어머님이 무섭거나 신우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친정에도 잘하고 저한테도 항상 잘해주는 남편을 위해 마음에 내키는 만큼만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싸가지 없고 재수없는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애초에 제가 먼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 시모나 신우 같은 모자란 반푼이 같은 사람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자기 딸이 시댁에서 저 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내 딸이 소중하면 남의 집 딸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남편과 제가 한바탕 뒤집은 뒤로 시댁과의 좋은 관계는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어차피 저는 제 할 일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